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할 것은 삽입정렬, 거울정렬, 선택정렬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입니다. 이 세 개의 알고리즘은 비교 기반의 정렬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의 복잡도, 동작 원리,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렬에 대해 알고리즘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삽입정렬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삽입정렬은 현재까지 정렬된 부분별과 정렬되지 않은 부분별로 배열을 나누고 정렬되지 않은 요소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꺼내어 정렬된 부분 배열의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즉, 배열의 두 번째 원소부터 시작하여 해당 원소를 이전 원소들과 비교하여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동작 원리는 배열의 두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차례로 선택합니다. 선택된 원소를 그 앞에 있는 정렬된 부분 배열과 비교합니다. 해당 원소보다 큰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를 한 칸씩 뒤로 밀고 선택된 원소를 그 자리에 삽입합니다. 이 과정을 배열의 마지막 원소까지 반복합니다. 삽입 정렬의 시간 복잡도입니다. 최선의 경우 이 정렬에서 이미 정렬된 경우는 5n입니다. 원소를 삽입할 때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열을 한 번만 손해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의 경우 5n제곱입니다. 대체로 모든 원소를 한 번 이상 비교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5n제곱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 정렬에서는 역순으로 정렬된 경우 5n제곱입니다. 매번 모든 원소를 비교하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시간 복잡도는 5n제곱입니다. 삽입 정렬의 공간 복잡도입니다. 삽입 정렬은 제자리 정렬 알고리즘으로 추가적인 배열이나 자료 구조가 필요 없으므로 공간 복잡도는 5일입니다. 안정성은 삽입 정렬은 안정 정렬입니다. 즉, 값이 같은 두 원소의 순서는 정렬 후에도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버블 정렬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버블 정렬은 가장 큰 원소를 배열의 끝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두 개의 인접한 원소를 비교하고 앞에 원소가 크면 두 원소의 위치를 바꿉니다. 이를 반복하여 배열의 끝까지 이동시키면 가장 큰 원소가 배열의 맨 끝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배열의 크기만큼 반복하여 전체 배열을 정렬합니다. 이렇게 배열의 끝까지 비교하면서 가장 큰 원소를 배열의 맨 끝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과정을 남은 배열에 대해 반복하여 전체 배열을 정렬합니다. 시간 복잡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최선의 경우 이미 정렬된 경우에는 5n이고 배열이 이미 정렬된 경우 한 번의 패스만으로 정렬을 끝낼 수 있습니다. 평균의 경우 5n제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원소를 여러 번 비교해야 하므로 5n제곱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역순으로 정렬된 경우 5n제곱입니다. 매번 모든 원소를 비교하고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시간 복잡도는 5n제곱입니다. 공간 복잡도는 버블 정렬도 제자리 정렬 알고리즘이므로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공간 복잡도는 5일입니다. 버블 정렬은 안정 정렬입니다. 값이 같은 두 원소의 순서는 정렬 후에도 유지됩니다. 알고리즘의 이름처럼 큰 값이 부품처럼 배열 끝으로 떠오르듯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버블 정렬은 효율성이 매우 낮아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교육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미 정렬된 배열에 대비는 빠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 정렬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선택 정렬은 가장 작은 원소를 찾아 배열의 앞부분에 놓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배열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탐색하면서 최소값을 찾아 배열의 맨 앞을 위치시키고 다시 나머지 배열에서 최소값을 찾아 두 번째 위치에 놓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세한 동작 원리는 배열 자체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찾아 첫 번째 원소와 교환하고 나머지 배열에서 다시 가장 작은 원소를 찾아 두 번째 원소와 교환합니다. 이 과정을 배열의 끝까지 반복하여 전체 배열을 정렬합니다. 시간 복잡도는 최선의 경우 5n제곱, 평균의 경우 최악의 경우 5n제곱입니다. 선택 정렬은 배열의 모든 원소를 순차적으로 비교해야 하므로 항상 5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집니다. 공간 복잡도는 선택 정렬도 제자리 정렬 알고리즘이므로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 공간 복잡도는 5일입니다. 선택 정렬은 비안정 정렬입니다. 값이 같은 두 원소의 순서는 정렬 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값이 배열 안에 있을 때 이 값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저는 알고리즘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타임 컴플렉시티와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공간 복잡도라고 하고 타임 컴플렉시티는 시간 복잡도라고 부릅니다. 공간 복잡도의 의미는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의 양이 되고 시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데에는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보다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와 무관한 이론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간 복잡화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모든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의 수행 횟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어떤 연산의 수행 횟수에 비례하는 가장 핵심적인 연산인 베이직 오퍼레이션에 찾아서 그 연산이 수행되는 횟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t의 n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n은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되고 t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n일 때 프라이미티브 오퍼레이션 또는 베이직 오퍼레이션의 수행 횟수가 됩니다.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입력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가장 길게 요구하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가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워스트 케이스 타임 컴플렉시티입니다. 예를 들어 삽입 정렬을 보면 각각의 값을 하나씩 이미 정렬된 데이터와 비교해서 정해진 위치에 넣고 다시 그 다음 데이터를 정렬된 데이터와 비교해서 정해진 위치에 넣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삽입 정렬의 워스트 케이스를 보면 베이직 오퍼레이션의 수행 횟수는 n 곱하기 n-1 나누기 2가 되고 프라이미티브 오퍼레이션의 수행 횟수를 보면 4n 곱하기 n-1 더하기 9n-1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때 베이직 오퍼레이션과 프라이미티브 오퍼레이션을 비교해보면 8배 차이가 나지만 하드웨어의 성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베이직 오퍼레이션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버블 정렬을 보면 버블 정렬은 인접한 두 정수의 위치를 계속 바꾸는 과정을 통해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블 정렬은 tn은 n-1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선택 정렬입니다. 선택 정렬은 아직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들 중에 가장 작은 수를 선택해서 이미 정렬된 데이터와 바로 뒤에 위치시키는 과정을 반복해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 정렬의 tn은 n-1을 2로 나누는 값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고 노테이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변화는 시간 복잡도 tn의 상수배 정도 영향을 미치고 tn의 증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버블 정렬의 시간 복잡도 tn은 n-1과 선택 정렬의 시간 복잡도 n-1 나누기 2는 약 2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두 알고리즘이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환경이나 하드웨어 영향에 따라 어느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더 빠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영합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이 두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보다 더 느리게 증가하는 함수로서 구현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영향을 받지 않고 n이 매우 클 경우에는 항상 경합 정렬이 두 알고리즘보다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고 노테이션은 시간 복잡도 tn에서 n이 매우 큰 경우에만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n 로그 2의 n의 제곱은 5n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비고 노테이션은 가장 높은 차수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5n 제곱은 5n 제곱, 5n 제곱 마이너스 n도 5n 제곱, 5n 4승 더하기 4n 3승 더하기 n도 5의 n 4승으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비교할 때는 fn의 gn의 값을 따져줘서 그 값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따져보면 0이면 알고리즘 g가 알고리즘 f보다 우수한 것이고 상수로 나오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이고 무한대로 나오면 알고리즘 f가 알고리즘 g보다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개인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찍어도 다 한 번에 올려도 네. 잘 알겠습니다. 아, 제가 할까요? 네. 발표 하나 하는 거죠? 하나 하고 하나 3주차 4주차 두 개 하나.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과학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인 하노이 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노이탑 문제는 제기 알고리즘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제기는 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호출하여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인데, 하노이탑은 이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작은 문제로 쪼개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기초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노이탑 문제는 n개의 원반이 있더라도 이를 n-1개의 원반으로 줄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하노이탑이란 고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 사원에서 시작된 전설에서 유래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3개의 기둥과 그 기둥에 쌓인 크기가 서로 다른 원반들로 구성됩니다. 원반들은 크기 순서대로 쌓여 있으며 가장 작은 원반이 맨 위에, 가장 큰 원반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 문제의 목표는 첫 번째 기둥에 있는 원반들을 규칙에 맞춰 세 번째 기둥으로 모두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규칙은 2가지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원반만 옮길 수 있으며 큰 원반이 작은 원반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2가지 규칙에 맞게 원반을 옮겨야 합니다. 하노이탑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노이탑은 제기 알고리즘의 좋은 예시로 자주 사용됩니다. 제기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하노이탑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문제는 원반의 개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시간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반이 3개일 때는 총 7번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이 규칙을 더 많은 원반으로 확장하면 원반이 n개일 때 필요한 최소 이동 횟수는 2의 n제곱-1입니다. 시간 복잡도는 5의 n제곱으로 원반이 많아질수록 급격하게 계산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반의 개수가 많아질 경우 일반적인 제기 알고리즘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최적화된 방식이 필요합니다. 하노이탑 문제는 스택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스택은 후입 선출, 리포 방식으로 동작하는 자료 구조인데, 하노이탑의 문제에서도 원반을 쌓고 내리는 과정이 이와 동일합니다. 큰 원반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게 되는 방식은 스택에서 데이터가 처리되는 방식과 일치합니다. 실제로 컴퓨터 과학에서는 스택을 이용해 제기 알고리즘을 처리하고 함수 출시 스택 프레임이 쌓이는 과정도 하노이탑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하노이탑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원반 n-1개를 첫 번째 기둥에서 두 번째 기둥으로 옮깁니다. 가장 큰 원반을 다른 세 번째 기둥으로 옮깁니다. 나머지 n-1개의 원반을 두 번째 기둥에 있던 원반들을 세 번째 기둥으로 옮깁니다. 이 과정이 원반이 한 개일 때는 가장 단순하지만 원반이 많아질수록 문제를 쪼개는 방식으로 이 원반들을 여러 차례 옮기면 됩니다. 하노이탑 코드를 짧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하노이라는 함수를 짜놓고 이제 각각의 현재 있는 원반이 있는 위치, 그리고 원반을 옮기려고 하는 위치, 그 가운데에 있는 위치, 이렇게 3개를 파라미터로 받은 다음에 각각 이 파라미터마다 올바른 값을 넣어주면서 원반을 옮기는 식으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노이탑의 실제 응용 사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노이탑 문제는 단순한 퍼즐 같지만 실제로는 컴퓨터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로 제기 호출을 설명할 때 사용되며 백트래킹이나 동적 프로그래밍 같은 복잡한 알고리즘의 기초 개념을 익히기 좋은 도구입니다. 또한 컴퓨터의 데이터 이동이나 파일 시스템에서의 스택 구조와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이동이나 디스크 관리 등의 문제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노이탑에서 원반을 한 기둥에서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과정은 파일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백업과 복원 과정과 유사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병렬 컴퓨팅에서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하노이탑 문제를 병렬적으로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나 네트워크 통신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노이탑 문제는 컴퓨터 과학에서 제기와 알고리즘 최적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제기적 사고방식을 연습하고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노이탑 문제는 단순한 문제 같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원리는 매우 깊고 응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노이탄 문제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연속된 배열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부분 수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두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나하나 다 시도해보는 브루트 포스 방식이고, 두 번째는 카데인 알고리즘인데, 일단 첫 번째 알고리즘 1번을 보시면 중간에 이 함수에 필요한 것이 배열이 필요하고, 배열의 총 개수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포문을 통해서 시작점을 처음부터 쭉 다 돌리고, 그 다음 이중 포문을 통해서 끝점도 쭉 돌리면서 하나하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각각의 그거를 다 총합을 해서 가장 큰 값을 도출해내는 경우가 알고리즘 1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3중 반복문이 3번이나 쓰였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5n 세제곱인데, 이 중간 과정에서 계산을 마지막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계속 갱신을 해 나가면서 최대값을 도출을 해내는 것이 알고리즘 2번이고, 그러면은 중간에 마지막에 굳이 한 번 더 러프를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5n제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데인 알고리즘은 첫 시작점을 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 요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더해 나가다가 중간중간에 구간의 합을 계속 갱신을 해 나가다가 마지막 중간에 합의 음수가 나오면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 지점을 시작 지점으로 다시 바꿔서 시작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 -2, 0, 3 하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최대 합의 최대를 x섬에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마이너스 4 다음인 5부터 다시 더해 나가면서 하는 게 카데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데인 알고리즘을 어디서 자주 쓸 수 있냐고 하면, 과거에 주식 가격 같은 것을 예로 들었을 때 각 가격과 그 밑에 변화된 값을 써 놓으면 언제 그것을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이득인지를 계산하는 것에 가장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n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비고 표기법에서 시간 복잡도가 5n의 4제곱 더하기 4n의 세제곱 더하기 n이거나, 아니면 10n의 4제곱이거나 7n의 4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최고 차수가 결국엔 같은 경우에는 상수 차이가 나더라도 컴퓨터 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하드웨어나 그런 미세한 정도의 차이로도 바뀔 수 있는 것이라서 무시를 해도 된다고 할 수 있고, 결국 보기 쉽게 그냥 최대 차수만 간결하게 써 내려가서 시간 복잡도는 5n의 4제곱이다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1에서 시간 복잡도를 구한 식은 반복문이 3번 들어가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여서 결국에는 최고 차수가 n의 세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구는 n의 세제곱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n의 제곱이 나오는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